최근에 있었던 도시바 관련 사건은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신용을 빠르게 추락시켰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도시바 문제 뒤에는 일본 경제 산업성도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바 주주들은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정기주주총회에서 나가야마 오사무 이사회 의장의 연임을 부결시켰습니다. 일본에서 이사회 의장 연임이 부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시바 사내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헤아려 주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지만 투자 펀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투자가의 요구가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6년 전 회계 부정으로 경영 파탄 직전까지 갔던 도시바는 간신히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내에서는 체념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난장판의 발단은 도시바가 2017년 말에 실시한 6천억엔 증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인수처로서 자금을 공급한 곳은 액티비스트였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나가야마를 퇴장시켜버린 주주이기도 합니다. 보통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투자자란 타깃 기업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그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이나 배당 정책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는 칼 아이칸이나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데이비드 아이혼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비스트는 기업 범죄를 잡아내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도시바 주주 액티비스트는 이르면 9월 일본 증시의 상장 추진 예정인 키옥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바는 옛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를 매각한 후에도 4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향후 보유 지분을 줄여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바의 간부는 액티비스트를 대주주로서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언젠가 경영진과 충돌할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 펀드인 에피시모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미국 파라롱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은 투자의 대가로 도시바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상승과 고액 배당을 요구해 왔습니다. 당초 이러한 액티비스트의 소리에 쿠르마타니 도시바 전 사장도 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도시바 주주총회 운영에 의문이 제기되자 에피시모 캐피털 측이 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도시바 순회진이 무시했을 무렵부터 양측 관계는 단번에 틀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7월 총회에서 쿠르마타니 전 사장의 신임표는 그 전까지 99%였지만 단번에 57%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무렵부터 쿠르마타니는 에피시모 캐피털 등 액티비스트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도시바 순회진들은 액티비스트의 존재가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이후 쿠르마타니 등 도시바 순회진은 회사 내의 경영진과 임직원이 기업 또는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MBO 방식으로 비상장화함으로써 에피시모 캐피털 등의 영향력을 악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쿠르마타니가 일본 법인 회장 자리에 있었던 영국 CVC 캐피털 파트너스입니다. 도시바 사회이사에는 CVC 일본 법인 최고 고문인 후지모리 요시아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탁해 CVC를 동원하고 에피시모 캐피털 등 액티비스트를 내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바가 일본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액티비스트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도시바 수뇌부 자신들의 처지가 어려워지면 이들을 내쫓고 MBO로 비상장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사회 의장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바 통치의 선두에 서 있던 나가야마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가야마는 자신이 인솔하는 지명위원회에서 2021년 6월 말 정시 총회에서 쿠르마타니를 재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해임 동의도 시야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전에 쿠르마타니는 스스로 사임을 신청해 도시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르마타니 뒤를 이어 후지모리도 사회이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쿠르마타니, 후지모리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 에피시모 캐피털이지만 아직 이들의 도시바 경영진에 대한 추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액티비스트의 요구로 시작한 외부의 조사위원회가 작년 총회에서 도시바가 일본 경제 산업성과 일체가 되어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6월에 공표해버렸습니다. 도시바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무시되었고 결국 이번 총회에서 나가야마도 도시바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도시바라고 하는 한 기업의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부조사위원회는 액티비스트를 배제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과 도시바가 결탁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액티비스트의 집요한 경영 개입에 도시바는 개정된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을 근거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팀을 이루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에는 원자력 발전이나 방위산업 등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투자가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방패로 액티비스트의 영향력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방위 산업을 다루는 도시바와 경제산업성과의 내연 관계 역사는 깁니다. 도시바의 역대 사장을 보면 경단년 회장 등을 역임한 제4대 사장 이시자카 타이조와 제6대 사장인 도미스 도시오는 인사 항쟁이나 실적 침체 때문에 외부에서 초빙된 경영자였습니다. 제20대 사장인 구르마 타니도 미츠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의 출신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도쿄 전력의 재건을 둘러싸고 경제산업성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바에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경제산업성에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입장에서도 쇠락하는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위기감뿐만 아니라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낙하산 자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도시바처럼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노포 기업의 존속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제산업성이 나서 성공한 기업 재건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경제산업성을 주도로 NEC나 히타치 제작소, 미츠비시 전기의 D램 사업을 통합한 엘피다 메모리가 파탄났고 액정에서도 샤프 지원을 계획했지만 대만 홍하이 정밀 공업 산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평이 나 있는 것 중 하나는 도쿄 전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일본 정부 관리하에 있지만 상시 이사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 때문에 재가동을 전망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전력 민영화로 인해 올 여름과 내년 겨울에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등 실적 악화와 함께 전력 안전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경영 혼란과 재무 악화로 도시바 메모리 지금의 키옥시아를 미 투자 펀드 베인캐피털과 SK 하이닉스 연합에 주식의 과반을 매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중 대립을 계기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미 반도체 대기업도 키옥시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키옥시아보다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 반도체 수탁 제조기업 TSMC의 유치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급력 부족을 해소하고 약화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힘은 일본에 이미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반도체 제조 장치나 반도체 소재 기업만 이득을 볼 뿐이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정책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앞으로의 출세를 생각하면 임기 중에는 위험한 경영을 하지 않고 무난하게 넘기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환법 개정은 해외 투자가의 일본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도시바 사건으로 일본은 이미 해외로부터 신용을 단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신용 실추라는 무거운 페널티 부담을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